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험한 경험과 능력이 된 경험은 분명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있었다는 것이 곧 전문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역량은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깊은 고민을 이어가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더 나은 해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AI 혁신이 산업과 교육의 틀을 새롭게 짜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범생의 시대가 아닌 모험생의 시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범생이 스펙을 쌓는다면 모험생은 스토리를 만듭니다. 모범생이 정답을 찾는다면 모험생은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시키는 일만 잘하는 그러한 능력으로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도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은 교육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과거 학생, 교사, 학부모로 이루어진 교육 3주체에 더해서 이제는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민간 기업이 함께하는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체로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4주체 시대를 열어가야만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박수 쳐야 될 시간. 저 이나무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그 변화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길에는 저항도 비난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오직 진심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간절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이나모의 진심은 단 하나입니다. 지역의 낙후가 우리 전국의 아이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전국의 교육은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저의 유일한 진심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다르지 않음을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려가기 전에 제 말씀드리는 도중에 우리 김정태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콘서트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용근 전북특별자치 도의원이 오셨거든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교육에 대한 진정성과 또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총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전북교육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영상 편지를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는 것,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괜히 한 번 더 뒤를 돌아보게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문 안으로 들어간 아이는 잘 웃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음은 집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을까? 친구 말에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오래 남지는 않을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만 사실은 마음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한 분, 학교 한 공간에 아이의 하루와 마음을 맡긴다는 건 부모에게 아주 큰 용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조심스러워야 하고 그래서 더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 곁에는 늘 조용히 버텨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서지는 않지만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아내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족이 흔들리면 교육도 흔들린다는 걸. 아내는 늘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엄마들의 마음을 조용히 건드립니다. 요즘 교육 이야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정책, 제도, 수치들. 하지만 엄마들이 진짜 궁금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존중받고 있는지, 실수했을 때 기다려주는 어른이 있는지, 속도가 느려도 나고자가 되지 않는지, 교육은 결국 아이 한 명의 하루를 어른이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이를 맡긴다는 건 성적을 맡기는 것도 미래를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아이의 마음을 맡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차갑게 설계되어서도 가볍게 말해져서도 안 됩니다. 따뜻한 학교, 설레는 교육, 성장을 넘어 성숙의 교육. 이 말이 구호가 아니라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조금이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우리는 같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에서 좋은 교육은 시작된다고 있습니다. 학교를 보내는 엄마의 마음.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제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도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아이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 때는 사실 엄마가 붙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막내가 되다 보니까 약간 관심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학교를 보낸다, 초등학교 입학을 시킨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약간 그 편집글에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아이의 하루, 그 하루가 공부가 아니라 마음일지 모릅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또 소중하고 그 마음을 이 학교를 통해서 지켜낼 수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핵심을 잘 짚어주신 그런 편집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는요 무대를 조금 더 가깝게 옮겨 보겠습니다. 네, 제가 저 중간으로 나가볼 건데요. 네, 바로 오늘 이 자리는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질의응답하는 저자와 함께 질의응답하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옆으로 좀 가까이 왔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보니까 이 오늘 이 행사장하고 좀 잘 어울리나요? 제가 파란색으로 입고 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남은 총장님과 지금 이 시간은요, 정말 우리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의 자서전 3부 숲과 같은 학교인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숲을 이루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의 질문을 한 분씩 한번 받아볼 텐데 좀 긴장되시나요? 미리 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진솔하게 아는 데만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잠깐 좀 질문 받기 전에 네네. 또 소개하실 분 좀 두 분 계셔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실은 재령이가입니다. 재령이가인데 저희 재령이시 대종회 전국 회장 이웅호 회장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지금 서울에서 오셨는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희수 우리 전북 교육 포럼이죠. 네, 교육 포럼 우리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네,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실까요? 손을 좀 번쩍 들어주시면, 네. 오늘 의상을 또 푸른색 목티를 아주 멋지게 입고 오셨네요. 네,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정초 4학년 학부모 정은정입니다. 총장님께서는 그 교육예산 5조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지금 학부모님께서는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연간 전북 교육청 예산을 5조 원 시대를 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현재는 어느 정도냐? 현재는 4조 올 예산은 한 4조 4천억 정도 됩니다. 4조 4천억 정도 되고요. 매년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올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한 1,29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런 예산이 자꾸 삭감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AI 교육원이다 또는 뭐다 또는 우리 학생들 민선 교육을 위해서 또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에듀페이다 우리 학생들도 해외 연수다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갈수록 삭감이 되니까 자꾸 그런 사업들이 위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크기를 지금 4조 4천억 5천억 정도 되는 것을 5조 정도 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요. 제가 이렇게 돈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교육에서 자꾸 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막 재정 문제 돈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아요 사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이 어떤 정책이 어떤 공약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약이 어떻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은 재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안정적인 재정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북교육청은 오로지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다 주는 교부금 그것이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0.5% 정도.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학교를 교육부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또 환경부의 건강수계기금 또 동북권 발전특별회계 또 보건복지부의 돌봄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상담센터 이런
청소년을 위한 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저는 학교 안으로 유초중고 교육 현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겠다. 이것을 통해서 좀 5조 실대를 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좀 편집하겠습니다. 네, 그 예산이 정말 어떤 철학이 위해서 쓰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답변이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질문해 주실까요? 굉장히 좀 많으신데요. 제가 한번 네. 저기 안 보이셔가지고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질문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공고 2학년 재학 중인 학부모 김미연입니다. 저는 질문 드릴 거는요. 학생의 인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바람직한 리더십의 덕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우리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요즘 1번으로 나온 것이 학생들 인성 함양, 이게 지금 1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학교 현장이 심각하다, 막 그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성은 지식으로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저는 다양한 관계 경험, 또 체험, 활동, 이런 그 기회를 가지면서 조정해가고 또 자기 자신을 통제해가고 제어해가는 그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실 안에서 이 가르치는 형태의 인성교육 위주에서 좀 탈피해서 최대한 관계활동, 체험활동,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서 실현해 가도록 고쳐가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덕목은 저는 정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이 정직해야 되고 정직을 선생님이 가르치고 선생님이 정직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 스스로가 또 저는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리더십에 갖춰야 될 덕목들이 굉장히 많은 덕목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저는 그런 정직함, 도덕성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좀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학생 혹시 있을까요? 네,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저기 있네요. 네. 질문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총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모범생을 넘어 모범생을 키우는 교육을 어떻게 실현하실 생각이신가요? 사실은 제가 전북대학교 총장 시절의 슬로건이 모범생을 넘어 모범생을 키우는 대학, 이게 슬로건이었는데 그때는 한 10년 전인데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꺼내던 그 어떤 배경은 하버드 대학 총장의 한 이야기예요. 지금의 학생들, 그때 당시 학생들, 10년 전에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되냐면 적어도 직업을 평생 동안 6번 이상 바꿔야 되는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당시 하버드 대학 총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기계가 AI가 직업을 자꾸 뺏어가니까. 자, 직업을 뺏어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식의 수명이 그만큼 짧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주역이 되는 것보다는 AI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바로 뭐냐면 마음, 가슴 속에 있는 호기심, 간절함, 절박함, 도전정신, 그런 것들이 또 질문을 만들어내거든요. 질문하는 힘, 그리고 그 간절함이 뭘 또 만들어내냐면 추진해가는 힘,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인데, 결국 그런 모험 인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까 그러한 마음들은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 독수리가 독수리다움을 찾아가는 과정, 토끼가 토끼다움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그런 저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키우는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들을 좀 발굴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좀 전파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전국의 학생들에게 저는 많은 용기와 방향을 동시에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기 앞부분 계신 분만 해서 다른 분 혹시 있을까요? 네, 잠시. 네, 되게 많은데, 네, 제가 여기 코트 입으신 우리 여성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산여자고등학교에 2학년 재학 중인 학부모 이지선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략도도 그 디지털 AI의 전환에 따른 그 구체적 계획이나 총장님의 뭐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론적으로는 학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송두리째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선생님들의 역할도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에서 이제 학생들의 맞춤형으로 학생의 학습을 설계해주는 설계자, 디자이너, 고안자,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고요. 당연히 평가도 그냥 지식을 정답을 얼마나 잘 맞히느냐의 평가보다는, 물론 지금도 많은 과정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과정을 평가해 가는 과정,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전체적인 지금 대전환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뭔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끌고 갈 저는 AI 대전환 추진단 같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추진단 속에서 구체적인 것들은 논의를 해가되, 다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AI 활용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AI 활용 능력도 당연히 AI 시대에 대비한 학생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지만, 오히려 그러한 AI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고력이랄지 이런 것을 더 키워가는 그런 교육 과정 콘텐츠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사 우리 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까? 네,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안 시키면 짜고 치는 줄 알고 네, 네. 마이크, 제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네, 저는 전북 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아까 학생도 왔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반에서 자는 학생들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앞에 자는 학생들이 있는데, 전북 교육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부 종합이 약하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시 전략 추진단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수능 최저 문제와 수능 최저 맞추는 문제와 학생부 종합의 강한 전복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는 단기적인 목표는 좋은 대학에 우리의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이 초중고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은. 그래서 사실 대학 입시 제도에 맞는 어떤 교육 제도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이제 좀 사회 변화를 좀 읽어야 됩니다. 대학에서 지금 아까 제 서두에 말씀드린 인사말에서도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수도권의 명문 대학들의 입시 제도가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누가 정답을 더 많이 맞추느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지금은 아까 학종이라고 하죠. 학생부 종합 기록 이것을 본 선발 비율 그런 팩터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을 하더라도 반드시 학생부 종합 전형 1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수도권의 우리 고등학생들과 우리 지방 전북의 고등학생들의 차이가. 그래서 학생부 사실 종합 기록부 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입시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의 그 기록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여들기 위해서 우리 실무 교사님들의 지원을 강화해 가는 것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정말 필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학생 생활 종합 기록부를 쓸 수 있는 컨텐츠, 소재 거리를 공교육 현장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머리를 짜내서 쓰라고 하니까 쓸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교육이 학생 생활 종합 기록부에 쓸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제공해 주는 방법. 아까 모험 역량이라는 것과 상통하는 부분인데요. 나답을 찾아가는 과정, 탐색해 가는 과정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제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 최저 등급은 아까 나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기초 학력이랄지 기본 학력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기가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학력을 지식을 습득하려는 그런 토양을 우리가 먼저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농어촌 격차 문제 같은 다문화의 격차 문제, 이 교육 격차 문제는 또 다른 저희가 접근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저도 제가 사실 대학 입시 관련해서 컨설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 기록부를 보면 우리 전북의 아이들과 또 수도권의 아이들이 확실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험의 부족이거든요. 또 수도권 아이들은 어학연수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우리 지역 아이들을 컨설팅하면서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저 굉장히 좀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제 정말 저저의 토크 시간 어떠셨어요, 여러분? 네, 정말 저도 학부모로서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주신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성실하고 또 깊이 있게 답해주신 우리 이남호 전 총장님께 박수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총장님께서 또 마지막 감사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그 토요일 오후 한강 같은 시간에 또 이렇게 긴 시간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제 고향 남원, 아영, 인월, 운봉, 산내 여기에서 또 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오시기도 했고요. 또 제가 태어난 우리 아곡마을의 이장님 포함해서 우리 이장님 어디 계세요? 또 그 앞자리 보니까 우리 집안에 형님 형수님도 계시네. 일어서서 좀 인사. 예. 하여튼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저의 책 출간 때문에 모인 자리입니다만은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우리 전북은 지금 정말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하고 있고 매년 8,000명 내지 9,000명의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인구 소멸로 말미암아서 지역의 존립 기반 자체가 정말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풍파의 어두운 항에서 등대가 뿜는 그 한 줄기 빛이 희망이듯이 학교는 지역 소멸을 막는 희망의 저는 등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크게 두 가지를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첫째는 학력, 즉 실력 신장입니다. 실력은 우리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기반입니다. 그러나 전북의 실력은 지금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AI를 비롯한 미래 대응도 정말 매우 늦었습니다. 공부하는 전북 교육으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둘째는 인성 함양입니다.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중요한 것이 저는 따뜻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직은 인성의 중심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부정과 비리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직은 학생은 물론 우리 교육가족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에서 현장 출신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현장 조사 선생님들을 존중합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를 헤쳐서 대전환에 우리가 바다로 나가야 하는 거친 항해를 과연 나룻배만 몰던 사람이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큰일을 해본 사람이 저는 큰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숙한 선장만이 그 한 줄기 희망의 등대 불빛을 따라서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총장 시절에 우리 전북대학교를 국가거점 국립대학 2, 3위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전북연구원장 시절에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서울을 49대 11로 제치고 전북 전주를 승리의 도시로 이끌었습니다. 모두가 무모한 싸움이라고 말렸지만은 다윗의 지혜로 골리앗을 물리친 쾌거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저는 결코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반드시 함께 갈 것입니다. 더 이상 고립되지 않은 더불어학교 그리고 미래로 나가는 설레는 교육 그것을 향한 대항해에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는 정말 한 교육자의 삶을 통해서 교육이 무엇을 지켜야 하고 또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 시간 모두가 함께 심은 교육의 씨앗이 조만간 울창한 숲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시원한 그늘을 내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출판 기념회에서 책도 사고 또 모든 것을 배우고 또 앞으로도 할 일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한 말씀 드린다면은 재작년에 알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교육감님은 교육감입니다. 네. 재작년에 초중고가 해서 학교가 38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7개 학교가 신입생이 하나 없어요. 근데 올 3월 달에 어떤 것이 올지는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항상 교육계 한 40년 봉사하면서 불안과 초조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자가 이제 3살인데 걔가 과연 학교 갈 때가 있을 것인가 해서 초단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일보에서 얘기했듯이 젊은 층이 1년이면 12,000 명이 전북을 떠나있고 또 고등학교 학생이 10명 정도가 아니 1,000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지금 이렇게 우리 전북이 죽어가고 있는데 교육감이 되시면 진짜 우리 교육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확실히 당선은 되실 겁니다. 여러분 강하게 받아주십시오. 이거 우리 손자들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학교가 살아보는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답을 안 드려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라도 더 귀담아 들으시려는 우리 전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이나보 북페스티벌의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함께해 준 저는 아나운서 김혜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